진흙탕 여당 전대 김 여사 문자의 진실은 일단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자 메시지 공방을 가져가는 건 저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위험한 당무 개입이다. 주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모두 그 주어를 용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6, 7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문자를 이 공개적으로 이 전당대회 장에다 올린다? 전 국민들이 정말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당무를 개입했다. 당에 이른데 왜 개입하느냐라는 강한 반발입니다. 누가 당무를 개입했다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른바 친윤그룹 그 뒤에 있는 용산을 저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새 후보들은 이 문자 공방을 두고 한동훈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과하라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당내 논의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이거를 붙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로 이것을 뭉갰다. 정치를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당시 그 명품백 수수 논란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께서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했어야 된다. 사적으로 왔으니까 뭐 그걸 무시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급기야 한동훈 후보 측과 그렇지 않은 측에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그 문자 메시지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그룹과 친한계가 서로 다르게 뉘앙스의 해석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친윤 주장.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 위원장의 의견을 따를 것. 진심으로 죄송하다. 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르겠다. 즉 친윤계에서는 아니 여사가 이렇게 사과를 하겠다는데 이거를 왜 씹었냐. 사과만 했어도 총선판 달라질 수 있었는데 해당 행위다 라며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논란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것이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는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라고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친한동훈 쪽에서는 이건 여사가 사과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문자를 두고 이거는 여사가 무조건 사과를 하겠다는 거다. 와, 이거는 사실상 사과를 못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다라고 해석이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오신환 의원님, 이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그리고 옛날에 한국당이었는데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요? 그리고 지금 양쪽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만 일부씩 공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공개하지 않는 내용도 다수 있는 것 같고요. 방점이 달라요. 오신환 의원은 좀 중립적으로 한번 좀 봐주시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같은 문자인데요. 일단은 저는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우리는 민심의 가장 큰 회초리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당의 변화와 쇄신들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잖아요. 예. 근데 왜 전당대회 한복판에 저런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이 등장해서 저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에 저 문자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총선에 참패했던 패배의 책임자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적으로 이렇게 친한 사이에 문자를 어떻게 익십하냐. 예의 범죄가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어떤 개인적인 인간성과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둘 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께서의 주장은
일단은 공적인 영역에서 저렇게 친소 관계가 작동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나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사과하는 주체는 김건희 여사 쪽과 대통령 부부가 될 테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일단 전후 관계에 대한 모든 문자들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저것을 흘리고 있는 일부 세력이 유리한 쪽에서의 공개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뒤 사정들을 정확하게 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 저것이 취지 자체가 오히려 사과를 하게 됐을 때 오는 후폭풍이나 네. 오히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방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진실 공방보다는 저는 네. 전당대회에서 저런 문자를 통해서 왜 갑자기 등장해서 소위 전당대회에 친윤과 일부 친윤을 사칭하는 그런 세력들이 전당대회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일제히 언론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비전과 우리 정당의 개혁 네.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 회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4명의 후보들의 선의의 경쟁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 마침 오늘부터 이제 지방 합동 연설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TV 토론회가 시작되니까 그런 쪽에서 좀 건강한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문자 공방을 몰고 가는 쪽에서 무언가 저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주셨어요. 당내에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지금은 뭐 예민한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뭐 다각도로 나오는 의견을 모두 다 제가 소개를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이 문자를 보고 이건 사과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한동훈 후보 측의 해석이 과하다라는 비판도 방금 오신환 의원이 말씀해 주신 의견의 정반대쪽에서는 제기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본 내용 볼까요? 김용주 의원님, 이런 건데요. 물론 공개가 된 부분도 있고 공개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 앞서 본 19일 문자 내용부터 좀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자,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이 좀 따르겠다.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지금 이건 양쪽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런 내용은 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친한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앞서 안 공개됐던 부분 일부가 나오고 있는데 진정성 논란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것이다. 사과를 하면 책임론에 불붙는다. 그럼에도 비대위가 결정이면 사과하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두고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없다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셔요? 저는 이 건이 잘못하면요, 그 드루킹 사건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굉장히 이게 휘발성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월 18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방금 우리가 본 부분이 19일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씀 뒤에 여사께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한 번 더 그러면 결정해 달라. 말하자면 걱정할 부분이 있으면 내가 예. 나서서 사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 이후에 그다음에 21일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이 과정의 문제가 굉장히 휘발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사님의 섭섭함인지 그리고 최소한의 이 의견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해석했을 때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의사로 있었다면 그중에 예컨대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도 사퇴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내부 논의가 대통령실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21일 날 안 되니까 이관섭 비서실장 통해서 당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리 못할 거면 나가라. 예. 이렇게까지 간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공개해 버리는 것이죠. 충분히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또 여사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율을 잘 못했지 않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듯이 아직까지 경험 미숙이다라고 네.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또 원희룡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것이 최소한 실제로 윤한 갈등이 아니라 기만 갈등으로부터 비롯됐다. 여러 가지 어떤 태도의 문제라는 거지. 여러 차례 본인이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당을 위해서 비대위원장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무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근원적인 갈등, 윤한 갈등이 오게 됐다는 것을 내밀하게 보여주고 이 거리가 간단하지 않다라고 네.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게 한 비대위원장의 정당성, 즉 앞으로 당이 당정 한 방향으로 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전혀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튑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비대위원장한테도 이렇게 수차례 문자를 보낼 정도면 비대위원이나 다른 뭐 강요들이나 혹은 최 목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사실은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체적인 국정을 조율하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실제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 중에 큰 축입니다. 왜 이 공방을 지금 이 시점에 일으키느냐. 당무 개입 아니냐. 부적절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한동훈 후보 측이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사과할 뜻이 없다라고 호도하느냐. 그건 정무적으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미숙했다라는 비판, 양쪽의 서로를 향한 비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일 문자 메시지 내용도 좀 보시면서 판단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도직구쇼 균형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23일 친윤그룹에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극단적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19일에 이어 23일에도 친윤계에서는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거듭 문자를 보냈다라는 게 친윤그룹의 주장입니다. 친한그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친한계에서는 앞서 19일에서도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사가 굉장히 길게 나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다면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한 걸로 봐서 사실상 안 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 문자로서 보인다라는 게 친한그룹의 주장입니다. 양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척분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 친윤계의 주장. 한 후보 측은 5차례 메시지가 실제로는 사과를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 그래서 답장하지 않았다라는 주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실 것 같아요. 조금만 앞뒤로 좀 맥락을 더 봐야 될 것 같다. 한국말은 다르고 다르다. 예, 그렇죠.